안녕하십니까. 이번 동영상은 이재명 겉으론 등소평 속으론 모택동 이런 데의 주장입니다. 이재명이가 한 번도 그 겉과 속이 일치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. 이 자는 항상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한 적이 없는 자입니다.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요. 이 자가 옛날에 불체포 특권은 자기처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, 점을 뺏으니까 한 점이 없겠지.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게 정치인은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했잖아. 그런데 불체포 특권 몇 번 숨었잖아요. 단식하면서 좀 내 쪽 살려달라고 편지까지 쓰는 이런 자입니다. 이 자가요. 또 정치적으로는 우리는 그 위성정당 안 만들고 당당하게 승부한다 했잖아.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? 멋있게 치면 뭐하냐? 이겨야 되니까 위성정당 비례 총선할 때 만들었잖아요. 이런 자입니다. 그 외에도요. 이 자가 박근혜 대통령 조롱해서 뭐 존경한다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알더라. 이런 식으로 그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? 이 자가요. 사소한 것도 그래. 예를 들어 옛날에 소고기 먹고도요. 아이고 삼겹살 무들이 뭐 입에 싹 녹더라. 이게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배인, 완전히 습관적인 거짓말쟁이 아닙니까? 저는 이런 게 거짓말쟁이 처음 봤어요. 아니 이재명이 입에서 나온 게 행동하고 일치하거나 진실인 게 뭐 하나 있습니까? 뭐 하나 있냐고. 저는 지금도 이재명 지지하는 한 20, 30% 되죠. 많이 줄었지만 이런 개딸들, 이자들은요. 한마디로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다 봐요.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지하지. 안 그러면 머리가 좋으면 이재명이 본질을 알 텐데 머리가 좋거나 양심적인 사람이 이재명이 지지할 일이 없잖아요. 진짜 머리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개딸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 있는데요. 최근에 이재명이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또 겉과 속이 다른,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. 이 장관 뭐 대선이 다가오니까, 조기 대선한다, 대선이 다가오니까 갑자기 뭐 중도 쪽이 좀 표가 필요한지 갑자기 실용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 당의 최고위원 할 때 뒤에 막 그림도 그렇잖아. 실용주의 하면서 우리는 좌파 이념이 아니다. 우리는 그냥 오로지 민생 실용이다. 그러면서 들고 놓은 게 등소평의 흑묘, 백묘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. 중국의 개혁, 개방의 중국의 설계자 덩샤오핑, 한자로 등소평, 덩샤오핑, 이분이 강조한 게 흑묘, 백묘. 이게 원래는요, 청묘, 황묘, 중국의 사천성이 있잖아요.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, 관우, 장비, 제갈공명, 이게 그 사천성이잖아요. 거기에 성도, 그게 삼국지의 총나라잖아요. 총나라. 거기에 가면 원래 속담은 청묘, 황묘. 그러니까 푸른 고양이든 노란 고양이든 치마 잘 잡으면 되지. 고양이 색깔이 뭐 중요하냐. 이게 실용주의인데 이게 덩샤오핑이 흑묘, 백묘로 뭐 똑같은 의미죠. 흑묘, 백묘.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. 지만 잘 잡으면 이게 좋은 고양이 아니냐. 아니 좌파가 중요, 우파면 어떠냐.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, 민생만 잘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. 뭐 이게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, 이게 그 흑묘, 백묘론 아닙니까? 그 유명한. 뭐 요즘 이게 저희 집에도 고양이 항상 2마리 있었는데 뭐 고양이가 지를 요즘 이게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. 지 잡는 걸 좀, 우리 고양이는 이게 어릴 때부터 집에 오니까 뭐 온실 속에 화초처럼 이게 크니까 지를 그래도 이게 본능이 있으니까 수만 년 동안 이게 건너온 진화론적인 그게 있다면 지를 보면 이게 잡을 수 있을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. 우리 집에 고양이가 지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. 그거는 이게 뭐 별개 문제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별개 문제고. 근데 할 때는 이 이론은 아주 이게 중요한 게 정치 이념에서는 실용주의, 덩샤오핑의 흑묘, 백묘 유명한 이게 이야기인데 이재명이가 이걸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. 겉으로는, 말로는. 근데 실제 그래 할까요? 이재명이가
실제 말대로 행동하는 거 봤습니까? 실제 행동이나 속마음은 뭐다? 등소평이 아니고 모택동입니다. 모택동 하면 이게 뭡니까? 모택동 하면 이게 가장 유명한 게 우리 홍위병 문화대혁명 아닙니까? 문화대혁명. 홍위병. 완전히 홍위병을 처음에는 이용해가지고 다시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들을 썰어버린 거예요. 이게 문화대혁명 아닙니까? 이름이야 뭐 좋지, 문화대혁명. 이 좌파들은 인간을요, 개조할 수 있는 걸로 봐요. 인간이 개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좌파 혁명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거예요. 왜 떠들곤 치는 거지? 그러면서 그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반대파들을 썰어버렸잖아요. 그때 등소평도 몇 번 죽을 뻔했지요. 등소평이 별명이 부도옹, 절대 넘어지지 않는 노인, 불도옹인데 읽으면 이게 디귿 지읒이 부도옹, 결코 쓰러지지 않는 노인, 뭐 사전오기, 오전육기 이런 거 있잖아요. 부도옹. 등소평도 그때 죽을 뻔했다니까. 문화대혁명 때. 지금 그때 모택동이가 홍위병의 개딸랑 똑같잖아요. 지금 이재명의 개딸이 그 모택동이 홍위병이단 말이야. 근데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이용할 때 뭘 했습니까? 유반조리. 당신들이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. 당신들의 그 행동에 이유가 있다 해서 홍위병을 부추겼잖아. 정당 잘한다, 홍위병 잘한다, 이렇게 부추긴 거야. 이게 유반조리. 당신들의 그 반란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, 이렇게 부추겼잖아. 결국 나중에는 이게 홍위병들이 토사구팽 당했지만, 근데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가 필요 없으니까 삶아 먹여야지. 이제 그렇잖아요. 우리 새 있잖아. 새 사냥도 끝나면 활은 필요 없잖아. 그럼 이게 활은 그냥 뭐 이게 농안에 여놨든지 활은 이게 이제 사용할 필요 없으니까 새 사냥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한번 이용해 먹고 이게 필요 없으면 가차없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.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하는 게 똑같다고 저는 봐요. 지금 이재명이가요, 지금 이게 뭐 흑묘병묘 해도 만연하게, 지금도 그렇지만 만연하게 대통령이 된다면, 그럴 일은 뭐 없다 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만연하게 그렇게 된다면요, 바로 이게 개딸들 보고 동원해서 독재 권력을 마음대로 이렇게 무한 독재를 하면서 우리 반대자 다 썰어버려. 저 국민의힘이든 뭐 유튜브들이든 다 이렇게 썰어버려. 무자비하게 독재 공포정치를 할 겁니다. 누굴 동원해서? 모택동이 홍위병처럼 개딸 동원해서. 물론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뭐 개딸을 다시 토사구팽 시킬지는 모르겠는데, 하여튼 제 말은 이재명이는 끝내, 우리 보십시오. 총선 때 뭘 했어요? 총선할 때 아이고 우리 박용진 후보가 같은 사람도 걱정 없이 공천받을 수 있는 이런 게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겠다, 이럴 때 제가 그때 방송에 뭘 했어요? 저놈 반드시 박용진 공천 떨어뜨린다, 제가 단언했잖아요. 제가 방송에서 그랬잖아. 저 반드시 박용진이는 공천 안 준다. 왜? 박용진이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다 했거든. 그러니까 안 준단 말이에요. 이게 이재명입니다. 이재명의 본질을 깨뜨려 봐야 됩니다. 이자가 겉으로는 등소평, 속으로는 모택동을 꿈꾸는 독재 홍위병, 이런 자입니다. 개딸 전체주의, 이런 자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재명의 그런 이재명의 가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. 뭐 속을 국민이 저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 이재명의 추악한 가면에 속아서는 안 되고, 오히려 이재명의 가면을 벗겨버려야 돼요. 그러기에 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거기에 철저한 심판을 해야 된다, 이렇게 말씀드리고, 하여튼 이재명이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정치판에 있어서는 안 될 자입니다. 안 될 자입니다. 우리가 사법적이든 정치적이든 이재명을 반드시 척결해야만 대한민국이 그나마 존속할 수 있다. 이재명하고 대한민국은 양립할 수가 없어요. 이재명이가 정권 잡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집니다. 이재명을
척결해야지 대한민국이 산다. 이재명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. 죽어요. 그렇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재명이 그 위선 가면을 확 벗겨서 철저히 그 본 모습을 국민께 제대로 알려서 철저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. 영원히 정계의 퇴출시키고 이재명한테는 무기징이 아깝다는 거지. 무기징이 아깝다. 철저하게 그 지은 죄만큼 심판해야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